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분계와 전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계와 분계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분계. 회계상 거래가 발생을 하면 해당 거래를 어느 계정에 기입할 것인가, 그리고 계정이 어느 변에 기입할 것인가, 그 다음에 기입할 금액은 얼마인가를 결정하는 절차를 분계라고 한다고 써 있죠. 일단 사건이 생기면 이게 이제 거래인지를 판단을 하고요. 거래가 아니면 기록을 안 할 거니까. 사건이 생겼는데 거래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래가 생겼으니까 이걸 계정에다 옮겨 적어야 될 텐데, 계정은 전 시간에 잠깐 보셨죠? 이렇게 영문으로 보면 이렇게 T자처럼 생겼으니까 이걸 T계정이라고 해요. 이 거래가 생긴 거를 사건인데 생겼는데 거래라고 판단이 됐으니까 적어야 될 텐데, 이걸 어느 계정에다 적을 거냐? 여기 적혀 있는 이름이 계정 과목인데, 현금 계정에다 적어야 되겠다. 이게 계정이죠. 어느 계정에 적을 건가? 첫 번째. 그 다음에 그 계정에 왼쪽에 적을 거냐? 오른쪽에 적을 거냐? 왼쪽에 적기로 했다. 이쪽에. 얼마를 적을 거냐? 세 번째. 요거를 결정하는 절차가 이제 분계인데, 분계는 거래를 분석한다는 얘기예요. 이 거래가 생겼는데 이걸 갑자기 여기다 적기가 곤란하니까 일단 거래를 분석을 해. 그것이 분계예요. 그래가지고 계정에다 옮겨 적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회계상 거래가 발생하면 해당 거래를 어느 계정에 기입할 거냐? 현금 계정에 적어야 되겠다. 그 다음 그 계정에 어느 쪽에다 적을 거냐? 왼쪽이 차변이죠? 차변에다 적어야 되겠다. 얼마를 적어야 될 거냐? 10만 원을 적어야 되겠다. 이를 미리 결정하는 절차를 분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래에 발생한 순서에 따라서 분계한 것을 기입한 장부를 분계장이라고 해요. 분계를 했는데 그것이 날짜별로 모여있는 게 분계장이죠. 분계장. 여기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이쪽 이름을 적는 게 아니라 이쪽 편에 얼마를 적을 거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쓰는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설명이 이렇게 돼 있죠. 요렇게는 이 프로그램 메뉴 설명이에요. 상위 메뉴, 하위 메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손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일반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에다가 사건이 생겼죠. 이 거래가 판단이 되면 거기다 이제 분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곧바로 컴퓨터에 이렇게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옮겨 적는 방법을 배우셔야 되겠죠. 손으로는 이제 안 하지만. 자, 그 다음에 전기라는 얘기 있죠. 전기와 총계정 원장. 이제 분계장을 보시면 분계장에 1월 1일 날 어떤 거래를 적겠죠. 현금이 들어왔다. 차변에 현금 적고 1,000원.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매출이 나서 1,000원의 현금이 들어왔다. 또 1월 2일 날 또 무슨 일이 생긴지 모르겠지만 현금이 나갔다. 400원. 또 1월 3일 날 또 현금이 들어왔다. 1,000원. 이렇게 계속 거래가 생겼을 때 분계를 하고 분계장에다 옮겨 적으면 내용물은 그냥 알아먹을 수 있죠. 그런데 그 각 계정, 주로 현금은 보고 있으니까 현금 계정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이 한 달 동안에 얼마가 증가했고 얼마가 감소했고 잔액이 얼마인지 알아내려면 이 분계장은 이렇게 날짜별로 쭉 써 있으니까 이쪽 곳이 현금의 증가잖아요. 증가를 다 더해. 이쪽이 현금의 감소니까 감소를 다 더해. 합계를. 그러면 증가한 금액, 감소한 금액. 증가한 금액에서 감소한 걸 뺀 게 잔액. 이렇게 알아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특정한 계정의 증감액, 즉 여기로 보면 현금 계정의 증감액과 거래 내역을 손쉽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분계장에 기록된 계정별로, 여기는 현금만 있으니까 또 나머지 다른 계정들을 다 찾아가지고 이것들을 다른 장부에 다시 집계를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이 각 계정에 집계된 장부를 원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처럼 이렇게 현금이 증가한 거는 왼쪽에다 적고, 현금 계정에 감소한 거는 오른쪽에 적고, 이렇게 생긴 게 계정에다 옮겨 적는 건데, 이런 것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이제 다 현금도 있고 보통 현금도 있고 나머지 상품 매출도 있고 다 요게 다 묶여진 걸 보고 원장이라고 합니다. 다 묶여진 장부, 으뜸인 장부예요. 원장 또는 총계정 원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계장에 분계한 것을 원장상의 각 계정별로 기입하는 절차. 지금 여기 분계된 거를 각각의 계정에다 다 옮겨 적어요. 이렇게. 이걸 보고 전기라고 합니다. 전기. 전기는 위인전이 아니라
이전해서 기록한다라는 뜻입니다. 붕괴된 거를 각 계정의 증감 변화, 그 다음에 잔액을 쉽게 파악하려면 각각의 계정에다 옮겨 적는다니까. 그래야 쉽게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게 모여있는 게 원장. 그 적는 절차를 전기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말씀드렸죠. 거래가 발생하면 여기다 붕괴를 해요. 그러면 얘가 바로 다 전기를 해버려. 원장 또는 뭐 계정별 원장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세상이 좋아져서 이렇게 붕괴만 해도 그냥 다 자동으로 다 원장에 전기가 되니까 이 절차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읽을 줄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손으로 직접 옮겨 적지는 않지만 한 번만 적어보고 이 원장에 가서 이 내용이 왜 적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물어보는 게 저런 계정을 보여주고 저 거래가 무슨 거래인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정 기입의 법칙을 볼게요. 계정에다가 어떻게 옮겨 적을 거냐? 그게 계정 기입의 법칙이에요. 계정에다가 옮겨 적는 방식. 우리가 앞전에 배웠던 방식하고 똑같습니다. 거래 판료소하고. 자, 각 계정에 기입되는 모든 거래는 증가와 감소, 발생과 소멸이라는 서로 다른 반대되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 각 계정의 차변과 대변에 어떻게 기입되는가를 나타내는 걸 보고 계정 기입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재무상태표 계정 기입 방법,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계정 기입 방법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재무상태표 계정은 자산, 부채, 자본이잖아요. 자산 계정에다 적는데 여기가 자산이야. 부채, 자본 계정. 이건 이제 전체 큰 틀이고 대표적으로 자산의 대표적인 게 이제 이게 현금 계정이다. 또는 부채라면 뭐 우리가 부채를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그냥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차입금이 남한테 돈 빌린 거예요. 부채야. 그다음에 여기는 뭐 자본금. 가장 대표적인 이름 하나씩만 볼게요. 자, 자산이 증가하면 거래 판례서에서 이쪽에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정에 적을 때도 자산이 증가한 건 이쪽에 적는 거야. 이렇게 증가. 자산이 감소하면 이쪽에 적어요. 똑같잖아. 우리가 붕괴할 때 이렇게 있죠. 거래 판례서에서 차변에는 자산의 증가를 적으시고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적는 거지. 여기는 자산의 감소를 적으시고 그러니까 계정에 적을 때도 감소를 여기다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채가 증가할 때 이쪽에 적죠. 그 다음에 부채가 감소할 때 왼쪽에 적죠. 그러니까 계정에 옮겨 적을 때도 부채가 증가했으면 여기다가 적는 거예요. 이렇게. 증가했잖아. 부채가 감소했다고? 그럼 이쪽에 적어. 이렇게. 자본은 어디 있겠어요? 자본 증가하면 오른쪽에 적겠지. 감소하면 왼쪽에 적고. 이게 계정 기입 법칙이에요. 거래의 판료소하고 똑같잖아요. 자본 증가는 오른쪽에, 자본 감소는 왼쪽에. 그러니까 논리가 뭐 반대쪽에 적는 거 아니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아요. 자산 증가,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렇게. 요거 외우시라고 그랬죠? 이렇게. 자산, 부채, 자본, 그 다음에 손익계산 계전, 수익, 비용. 이 논리 그대로 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손익계산서 계정 기입 법칙 볼게요. 방법. 손익계산서 계정은 수익과 비용이죠. 수익, 비용. 거래 판례서에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죠. 여기가 수익의 발생이야. 그리고 요 반대쪽에는 판례서에는 없었죠. 그 다음에 비용의 발생은 이쪽이야. 다 기억나시죠? 반대쪽은 없었고. 그래서 수익이 발생을 하면 여기다 적어요. 오른쪽에다가. 근데 만약에 수익이 발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쩌다가 취소가 될 수도 있잖아요. 소멸할 수도 있어. 거래 판례서에서는 수익의 소멸은 없었죠. 흔하지 않으니까. 그때 말씀드렸죠. 수익이 생겼는데 소멸했다고 없어졌다고 그럼 있는 수익을 없애버려도 되고. 그래서 뭐 많지는 않지만 소멸이 되면 이쪽에 적습니다. 뭐 우리가 붕괴할 때도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교했지만 수익이 발생이 이쪽이니까 흔하지 않아서 두 개를 빼버린 거니까 안 그러면 거래 이제 심료사라고 해야 되겠죠. 수익의 발생이 이쪽이면 소멸이 이쪽이겠지. 비용의 발생, 비용은 왼쪽에 적어요. 이게 발생됐는데 어쩌다가 취소를 당하면 이쪽에 적습니다. 근데 거의 그런 일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비용이 나갔는데 회사에 급여가 나가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비용이니까 급여라 이렇게 쓰겠죠. 현금으로 나갔어. 근데 비용이 취소당했다 그러면 급여가 나갔는데 급여가 너무 많이 나갔다? 돌려달라. 어떻게 해야 됐어요? 돈 받아야지 다시 이렇게. 그런 일은 흔하지 않겠지만 이걸 다시 빼면 되겠죠. 이쪽으로 잡혀있는 거. 그래서 흔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의 10요소를 쓰지 않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렇게 하는 거지 수익의 소멸, 비용의 소멸까지는 넣어서 부르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까지 논리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쭉 놓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기억나시죠? 자기 자리가 증가야 반대쪽인 감소. 자기 자리가 수익, 비용, 발생이야. 반대는 거의 흔하진 않지만 소멸이라고 보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제를 보시고 요거를 요대로 옮겨 적는 절차를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거래가 발생해서 분개를 해놓고 요거를 각 계정에다 옮겨 적어 봅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그래 볼게요. 자, 거래 첫 번째가 현금 50만 원을 출자해서 사업을 개시했대요. 날짜가 없는데 그냥 날짜를 임의로 정해 봅시다. 자, 현금 50만 원을 출자를 해서 사업을 개시합니다. 자, 현금이 나로부터 들어오죠. 회계 처리의 주체는 회사예요. 회사에 돈이 들어오는 거야. 개인 사업자가 회사에 돈을 출자를 했어요. 나한테 현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현금 왼쪽에 집어넣을게요. 50만 원. 자산 증가니까 왼쪽에 적은 거죠. 자, 이유가 뭐야? 자산이 감소한 거야? 아니잖아. 빚이, 아니, 자산이 증가한 거야? 아니, 감소한 거야? 아니죠. 부채가 늘어난 거야? 아니죠. 자본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본금이라고 합니다. 한쪽 채워놓고 양쪽을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거래가 생겼고 그거를 분석을 했어요. 현금이라는 자산 증가, 요즘 자산 증가죠. 증가했잖아. 회사한테 돈이 늘어났고 여기는 자본이 증가했다. 자, 이걸 이제 계정에다가 옮겨 적는 거죠. 현금 계정에 하나 옮겨 적고 자본금 계정에 하나 옮겨 적어요. 그래서 이제 현금 계정부터 써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자본금 계정. 자, 현금 계정에 적습니다. 현금이 증가한 거죠. 그래서 현금 계정에 적는데 어디다 적어야 되겠어? 이쪽에 적어야 되지. 증가는 왼쪽에 적기로 했으니까. 자, 얼마를 적냐면 날짜 쓰고요. 50만 원. 이렇게 적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이 증가했죠. 자본의 증가 오른쪽이잖아. 그러면 1월 1일 날 50만 원 이렇게 적습니다. 어려워요? 쉽잖아. 분개할 때 현금의 증가는 왼쪽에 적었으니까 현금 계정이 왼쪽에 적는 거야. 자본 증가할 때 오른쪽에 적었으니까 자본 계정이 오른쪽에 적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을 피곤하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하면 무엇이 어렵겠니? 현금이 증가했구만. 왼쪽이니까. 이렇게. 자본이 증가했구만. 이건 아는데 우리 지금 이제 프로그램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프로그램이 이렇게밖에 안 보여.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자, 이거 분개를 보면 아, 현금이 증가했고 자본금이 늘었구나 금방 아는데 자, 이 현금 계정에 들어가서 1월 1일자 이 내용을 딱 보니까 현금이 늘었어요, 줄었어요? 늘었잖아. 그런데 왜 늘었는지를 모르겠단 말이야. 이렇게만 적어놓으니까. 그래서 상대방의 이름을 적어주는 거예요. 자본금 이렇게. 이해됐어요? 안 적어도 돼요. 컴퓨터에는 안 보여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 자꾸 이게 보여서 기분 나쁜데 헷갈린데 그냥 이것만 봐서는 이게 없으면 이 내용을 모르겠으니까 현금이 증가한 건 안다니까. 근데 상대방의 이름을 안 적어놨기 때문에 왜 늘어났는지를 몰라. 상품을 팔아서 돈이 늘었는지 출자를 받았는지 이거 딱 열어주면 아, 자본금이 늘어난 걸 보니 자본금이라 써있는 거 보니까 얘는 반대쪽 이름이에요. 출자를 받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 얘는 자본이 늘었어요. 오른쪽에 있는 건 알잖아. 그런데 왜 자본금이 늘었는지 몰라. 현금을 받았는지 보통 예금으로 받았는지 무슨 다른 자산으로 받았는지 모르니까 여기다가 상대방의 이름을 써주는 거예요. 현금. 이해됐죠? 그래서 형 공부한 사람들이 뭐라? 이것을 이쪽 계정에다 적어야 되는데 왜 이쪽 거를 이쪽에다 적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쪽 걸 여기다 적은 게 아니에요. 얘를 여기다 적은 거야. 그런데
이거 딱 없어버리면 좋겠는데 이렇게 못 알아먹겠잖아. 그러니까 반대편을 적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본금이 왜 갑자기 차변에 있냐가 아닙니다. 상대방 이름이야. 상대방.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 볼게요. 1월 2일인데 상품 10,000원을 현금으로 구입해 왔어요. 그럼 이제 1월 2일 날 이렇게 하겠죠. 상품을 현금으로 사왔다고요? 나한테 뭐 들어와? 상품 들어오잖아. 상품 10,000원 들어옵니다. 돈 나갔죠? 현금 나갑니다. 10,000원. 자,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한 거고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어요. 자, 그럼 현금 계정에다 옮겨 적어야 되겠죠? 현금이 나간 거잖아. 오른쪽에. 저거 현금 얼마 나갔냐? 10,000원 나갔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상품 계정을 하나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다가 상품 계정이라고 만들어 볼게요. 상품은 어쨌어요? 증가했잖아. 상품 자산이에요. 왼쪽에 있잖아. 1월 2일 날 상대방 쓰지 말고 10,000원 이렇게 적어요. 그러면 이제 상품 계정이 늘었다. 상품이 늘었어요. 왜 늘었는지 몰라. 상품을 현금 주고 사왔는지 외상으로 사왔는지 모르니까 상대방 이름 적는 거야. 현금. 여기에 주인은 얘가 아니에요. 별로 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보이면 헷갈리는데 어쩔 수 없이 적으라고 하니까 보기 쉽게 이해를 하려고. 그 다음에 현금 계정 다시 적으시면 되겠죠. 현금에 1월 여기 적었죠. 상대방이 뭐야? 상품. 그래서 현금이 나갔는데 뭐하러 나갔냐? 상품을 사오려고 나간 거야. 이해되셨죠? 이렇게. 요걸로 보면 금방 보이는데 이걸 보면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얘 주인은 이거예요. 이거. 얘는 상대방이야. 상대방. 얘 주인은 얘고 얘는 상대방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볼게요. 상품 20만 원을 외상으로 사옵니다. 자, 1월 3일 날 날짜를 없는데 그냥 가정하고요. 상품을 외상으로 사왔죠. 왼쪽에 상품 적어요. 상품을 얼마 주고 사왔니? 2만 원어치 사왔습니다. 근데 돈을 안 줬죠. 돈을 줬으면 현금이지. 우리 아직 안 배웠어요. 그냥 이름만 들어놓으시면 돼. 자, 이런 상품을 사오고 돈을 나중에 주는 걸 보고 외상 매입금이라고 합니다. 얘는 부채입니다. 돈 나중에 갚아야 될 빚이잖아. 지금 몰라도 돼요. 얘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얘는 부채의 증가, 얘는 자산의 증가. 자, 상품이 늘었잖아요. 1월 3일 날 상품을 적습니다. 얼마 들었어요? 2만 원 들었죠. 금액만 적어 일단. 이렇게. 사실은 금액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외상 매입금 계정 생겼잖아. 여기다 외상 매입금 만들어요. 자, 부채가 늘었잖아요. 빚이 늘었지. 오른쪽이잖아. 1월 3일 금액 2만 원.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적어놓으면 못 알아먹으니까 상품이 늘었는데 늘었잖아. 왜 늘었냐? 봤더니 외상으로 사왔네요. 그래서 상대방 이름 적습니다. 여기다가 외상 매입금 줄여서 쓸게요.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이란 부채가 늘었어요. 왜 갑자기 부채가 늘었니? 상품을 사왔습니다. 이렇게. 그 주인은 얘예요. 이렇게 적는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자, 상품 3만 원을 외상으로 매출합니다. 1월 4일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 분기에는 좀 어려우니까 별도로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어요. 상품이 나갔죠? 그건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단 이 분기에 잘 안 되실 거야. 바로 설명할 테니까.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을 잡습니다. 3만 원. 그리고 돈을 받으면 현금일 텐데 돈을 못 받았어요. 외상으로 팔았대. 그때 쓰는 이름이 외상 매출금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배울 겁니다. 외상 매출금 3만 원. 지금 이 분기에 처음 하시는 분이 제일 어려워하는 분기인데 바로 설명할 거니까 수익 잡고 이건 수익의 발생이고 여기는 자산의 증가입니다. 이 외상 매출금은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채권이라고 합니다. 자산이잖아. 자산은 각종 재화와 채권이니까.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에 또 적어야 되겠죠? 외상 매출금. 자, 외상 매출금은 권리인 자산이에요. 자산이 늘어났잖아. 그러니까 왼쪽에 적었잖아. 1월 4일 날 3만 원. 이렇게 적고. 상품 매출은 수익이에요. 매출. 수익의 발생은 오른쪽이죠. 그러니까 여기다 적었지.
3만 원. 그리고 상대방의 이름을 적어요. 외상 매출금. 줄여서 쓸게요. 외매출. 상대방 이름.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했는데 내용 보니까 외상으로 팔았군요. 자,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늘었어요. 자산의 증가. 이유를 봤더니 상품을 팔았군요. 상품 매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논리 이해하시겠죠? 어렵나? 그래서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는 거는 이쪽에 있는 이름 때문에 그래. 이게 없어봐. 없으면 그냥 금방 심간편하게 알 수 있지. 현금이 늘었잖아. 자산의 증가. 현금이 줄었잖아. 상품이라는 자산이 늘었잖아. 외상 매출금이라는 채권인 권리가 늘었잖아. 이거 보지 말고. 이거 여기 자본금이 오른쪽에 늘었잖아. 보지 말고.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늘었잖아.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늘었잖아. 예? 이렇게. 그런데 요걸 써준 이유는 상대방 계정 과목을 써줘야 요거만 보고 이해를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더라. 근데 이제 우리는 예전에 손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랬던 거고, 이제 컴퓨터는 이 상대방 이름 안 보여요. 내용 보고 싶으면 그냥 요 장부 열어보면 되잖아. 응? 이해되셨죠? 시험에서 이렇게 계정 그려가지고 잘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얘가 만약 상품이잖아요. 자, 요걸 이제 그려줍니다. 요렇게 그려놨더니 이게 무슨 거래이냐를 판단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천천히 생각하면 상품, 현금이라는 자산이 주인은 이거예요. 현금이라는 자산이 줄어든 거야. 이제 분개로 표현하면 현금이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상품이 오른쪽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반대쪽이 상품인 거야. 상품 10,000원. 근데 이렇게 분개로 적어봐요. 금방 이해하잖아. 아, 상품이 들어왔고 돈이 나갔구나. 근데 요렇게 딱 그려주면 뭐라 상품이 왜 오른쪽에 있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논리는 다 이해하셨으니까 요걸 빨리 복원하는 방법을 이제 머릿속에서 심으시면 돼. 자, 이렇게 그려주면 이 현금과 이걸 주면 얘가 여기 있는 애예요. 얘야. 그래서 현금이 오른쪽, 얘가 이리 가면 얘는 갈 데가 이쪽밖에 없죠. 그래서 얘가 주인이니까 이리 가면 얘는 이리 가야 돼. 그래서 분개를 이렇게 만들어 놔야 돼. 이걸 읽어볼게요. 상품인데 여기 있죠. 그럼 이리 가, 상품이. 2만 원? 그럼 얘는 이리 가야 되겠지? 그럼 상품, 외상, 매출금 이렇게 봐야 돼. 이해되셨죠? 이거 한번 볼까? 외상, 매입금이 얘예요. 얘가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리 가야 되겠지? 상품, 외상, 매입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옮겨 적는 것도요. 우리가 옮겨 적지는 않아요. 컴퓨터가 이렇게 딱 분개해버리면 바로 다 옮기니까 이걸 뭐 객관식 문제도 뭐 그렇게 복잡하진 않은데 그냥 빨리 옮겨 적는 방법을 보려면 이렇게 하시면 돼. 기계적으로. 자, 요거 옮겨 적는데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예? 요렇게. 요거다 옮겨 적어봐.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요걸 옮겨 적고 싶으면 여기다 적고 싶으면 이렇게 내리고 요거 여기다 적고 싶으면 이렇게 내리면 돼.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지. 도구가 마땅한 게 없으니까. 요 현금과 자본금인데 현금 계정에다 적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잡고 있다 이걸 놔봐. 이렇게 가잖아. 이렇게 얘는 이렇게 가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계적으로 옮겨 적을 수 있어요. 천천히 생각하면 얘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도 적는 거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요런 것들은 이제 예전에 부기할 때 열심히 옮겨 적고 이랬던 것들입니다.